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준 논제 제목을 뛰어넘으셔서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여기 원고에 국한하지 않고 이 이외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함의하셔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 뭐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외무성 그 자료가 있답니다. 한반도와 부소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다 하면 항복한다라고 하고 한국의 영토를 다시 한국으로 되돌린다 할 때 독도가 거기 빠져 있었답니다. 독도가 아마 서로가 뭐 기재하는데 이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측에서 누가 했는지 거기 서명을 했대요. 근데 그 자료가 일본에 있답니다. 일본에 있어서 걔네들이 독도는 자꾸 독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게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바로 즉시 저걸 하면서 그게 아마 독도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 자료에 그렇게 있다라는 소리를 그 문화원장이 거기서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때 그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듣고 그 서류 자체를 그럼 국내에도 그런 서류가 있을 터인데 뭐 그 후에 이런 말이 많이 있어도 니네 우리 서류에는 이렇게 도장 찍혀져 있고 독도도 들어가 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옛날 지도에 여기는 무슨 뭐 경상도 땅이었다. 뭐 독도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러고 영문 표기로 나온 옛날 그 지도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것은 우리 영토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그때 문화원장이라는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자, 우리 김일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도 정말 관련돼가고 우리나라의 그 최고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주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쪽 이제 그렇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인정합니다. 우리 김 박사가 입장을 같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제적으로도 시대의 그 위대한 걸물이다 인정합니다. 시대가 난 그 위대한 걸물 인정해요. 또 극자 쪽에서 국부라 하면 아주 그냥 악을 쓰고 반대하는데 난 국부를 인정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국부라고 해도 선택이 없습니다. 아까 김구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한 데는 나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매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대통령을 맡았다고 해도만 아마 내가 무시하게 말해서 나라 말아먹었을 겁니다. 생각은 좋지만은 무슨 그렇게 우리 세상 살아보면은 통장 관장도 그냥 안 되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의용면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린다면은 시대가 난 국제적인 걸물이었다. 두 번째는 국부라고 할 만하다. 이 점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나는 또 다시 전제를 한다면 김일주 교수의 이렇게 방금 말씀이나 이것도 페이퍼를 내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집에서 두 번 읽고 원혜영도 두 번 읽었고 여기 와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이 같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반대된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것을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질문한다고 나도 아까 김 교수님 2시간 그런데 저도 500개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퍼를 제일 1페이지 앞에 보면요. 제일 앞에서 뭐라고 쓰시냐면은 그 맨 윗줄입니다. 해방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중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정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본이 배제한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내가 이야기로는 뭐냐면은 그 보수 학자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고려대학에 계셨던 한승조 교수가 나 개인적으로 좀 가까웠는데 이분도 이 논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김 박사의 그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긴 설명 그만두고요.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대체적으로 소련을 억제하고 소련의 평창을 막고 중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소련을 견제하고 일본은 끌어들여서 일본의 특히 그 경제력 한 예를 든다면은 일본이 경제 발전했지만은 특히 그때 이제 GNP 개념인데요. GNP의 1%를 대원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절대로 소련으로 가지 못하도록 LA의 집값을 폭등시켜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안 가도록 해서 그런 정책이 염초했던 것을 좀 내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대체적으로 50년대 가가지고요. 50년대 가가지고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미소의 대리전이라고 할 만큼 이것이 아주 우리 김 박사장 아신 바 같이 국내적이면서 국제정적인 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16개 유행군을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겠습니다만은 또 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소련 억제에 비중이 두어졌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차 대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조금 히틀러하고 도조 히데키하고 무솔리니는 크고입니다. 러시아는 뭐 2차 대전 이후가 적이 된 경우고요. 그때 뭐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뭐냐면 일본은 깨야 될 세력입니다. 반민주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쭉 가다가 미국이 대체적으로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했을 때만 잘 됐는데요. 이쪽은 이만큼 짓고요. 한국 뭔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좀 변하지 않는 건데 일본이 배제된 한미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 잘 아신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큰 대원칙이 둘이 있습니다. 두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 고립주의고 하나는 국제주의입니다. 고립주의를 평창할 때는 김 박사 기억하신 대로 뭐냐면 동북아 정책에도 쭉 나옵니다. 여러 개 생략하겠습니다. 국제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말이죠. 오늘 현재만 집어본다 하더라도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나가면 고립주의에 빠질 것이고 그런데 고립주의 핵심을 지킨다고 하면 미국이 한 나라 가지고 2억의 인구가 20억 인구의 안전을 지킨다는 건 무리다. 경찰국가 너도 그만하겠다. 그런 입장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또 국제주의는 민주주의에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이렇게 전 세계에 퍼뜨리고 배양하고 이걸 확대시키는데 여기 이제 역점이 들어있다고 나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했습니다. 이 부처님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배웠는데 나는 그걸 아주 철칙으로 믿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람도 했지만 국제정치는 더합니다. 국제정치를 나한테 불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탐진치 삼독이 가장 현재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세계가 바로 나는 외교고 국제관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일을 제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질문 쪽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정책이 일본이 배제된 한미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반대합니다. 이 논리 승복보다 관점적인 논리를 나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 전에야 이제 그 김교수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가서라 테프트 협정이라든지 그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미국이 주고 또 오바마만 하더라도 아시아 정책은 일본이 축이다. 예, 그런 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40년 끝나고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국의 정책은 일본은 의식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안전무기란 독립변수입니다. 종속변수 아니라고 입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일본이 배제되는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이나 한반도는 종속변수라는 의미도 나는 해석합니다. 종속변수. 종속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이 나고 미국이 이제 휴전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전쟁은 김 박사 아신 바 같이 이 제한전쟁 정치전입니다. 제한전쟁 정치전인데 여기서 미국이 뭐냐면 휴전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휴전을 성립시킬 때까지 아까 김 박사도 말씀했지만 그 과정이 아주 엄청난 작용이 있었고 반작용이 있었고 국내 국제적인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독립변수입니다. 일본이 개입하거나 일본이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본이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마무리된 일은 나는 없다고 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김 박사 말씀하신 대로 휴전협정을 맺고 그해 53년에 10월 달에 이제 한미 상호보좌를 성립했습니다. 난 이거는 뭐냐면요. 나는 우리 우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거물이 아니었으면은 이거죠. 미국으로 향했죠. 미국은 빨리 전쟁 끝내려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떼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미국과 이렇게 철통 같은 협정을 맺어놓은 겁니다.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이 인볼브 할 수 있는 뭐냐면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내가 알기로는 뭐냐면 일본의 개입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본다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두 원칙. 국제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을 이렇게 의식해서 조종한다 이런 고려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그 리더십이라는 입장은 뭐냐면 약간 단호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아까 평화선 말씀했는데 상호사람 이인 해가지고 평화선 바다에다 걸어놓고 이거 나같이 무식한 사람 말하면 이거 불법입니다. 위법이죠. 바다에다 선 걸어놓고 이건 이 나이 이거 이승만 나이냐 오면 때려서 일본 사람 낙호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이분이 미국에 대해서도 어디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은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점을 나는 가장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본의 개입이나 한반도가 종속될 수 있다. 나는 승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쭉 가서 이제 미국이 한 오바마 이전까지 가겠습니다. 70년대에 중반까지 올람이 70년에 무너지고 닉슨이 대체적으로 이제만 닉슨 아까 독트린 맞아요. 닉슨 독트린은 뭐냐면 좀 무시하게 말하다가
아시아로부터의 일종의 세력 감축입니다. 그래서 중국 끌어들이고 일본 활용한 것이죠. 그럼 그때 난다면 일본이 상당하게 중요하겠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예. 지금도 일본이 경제력이 세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활용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나냐면 카터 때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왔습니다. 김박사 기억하신 바와 같이 그 한 3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만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단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터는 공식으로 제의했습니다. 이때도 내가 알기로는 뭐냐면 일본에 대한 한반도 종속전사 나는 그 인정 못합니다. 그건 나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미국이 급해진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이 소련은 이제 이거는 일단 정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을 이거 잡아요. 중국과 경쟁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느냐. 이거는 미국은 좀 강하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중국을 억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우선 일본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봐서 뭐냐면 일본 내 비중에 비해서 한국의 비중이 아주 낮다. 말하자면 그 사우스 시스템으로 볼 적이 갖고 비중이 약하다. 여기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오늘 현재 저기를 봐더라도 우리의 지금 미국과 관계는 뭐냐면 안보상에 수많은 협정이 맺어 있고 협약이 돼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에도 일본과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그 선이 하나다. 여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총석 교수는 절대로 나 동의 못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한반도에 영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김 박사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 박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방 이후 미국 동북아 정책 중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정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본이 배제된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보수 논리입니다. 김 박사 말 논리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질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제가 다 받아 적지를 못해서 어떻게 적절한 대답이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수님 질문이 앞으로 저의 연구 방향에 굉장한 동기부여를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일 정책은 고립주의와 국제주의로 왔다 갔다 해요. 고립주의의 지금 monroe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럽에서 딱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여기서 한번 발전하고 우리끼리 한번 성장하자는 것이 monroe주의고, 그런데 그게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결국 그게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고립주의와 상호주의를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때마다 롤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943년에서부터 1946년까지 여기는 이제 세계 전략, 이제 국제주의 이쪽으로 갔죠. 그러다가 뭐 또 좀 가니까 닉슨 독트린 나오고 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 말하는 트럼피즘도 약간 그 고립주의 그런 자기들 자기들이 이제 국가 이익, 미국의 내셔널 인트리스트로 가겠다라는 그런 주의로 이제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죠. 그런 걸 좀 현재 흐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뭐 조금 답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이 배제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제가 쓴 겁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도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자기하고 다 동맹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싸운단 말이죠. 죽기 살기 싸운단 말이에요. 달팽이 와각지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팽이 두 뿔이 싸우면 손해는 누가 받아요? 달팽이 자신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 들어도 그렇게 좀 그러지 말라고. 특히 그 평화선언을 할 때. 왜냐하면 일본은 무기가 없어요. 그럴 때 그 한번 기록을 보십시오. 무장했어요. 이 잡아들인 선박 어선이요 4천 몇백 선인가? 교수님 그거 봤을 거예요. 4천 몇백 개 그 어선을 막 잡아다가 싹 뺐고, 그리고 거기는 노역시키고 재물 다 뺐고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잖아요. 미국한테. 아니 이렇게 이승만이가 그런다. 제발 좀 우리 못 살겠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미국이 그 항의 내지는 이렇게 사정을 하면 어선들은 막 한 50척 몇천 개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대단했어요. 그 평화선이 한창 바를 때. 여러분 그게 1952년이거든요. 1952년이면 어떤 해예요? 한참 전쟁이 있었던 해 아니에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니까 1952년이면 이것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적이 두 개예요. 공산주의 세력, 북한의 김일성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본을 상대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연의 전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의 업적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후손들한테 알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독도가 그때 우리 실력 지배가 안 떨어졌으면 일본 지금 쟤들 하는 짓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다가 막 상주를 하고 안경을 막 치고받고 싸우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결정적인 그러한 공로는 이승만한테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요.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 쓴 것이지 이것을 뭐 꼭 우리가 우리 입장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괴로운 일인데요. 6.25 전쟁이 우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그 원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조, 한국에 대한 원조의 덕을 보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일본 기업이에요. 왜냐? 물건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달러의 이중적 뭐 교환 이런 게 미 국무부 기록이 그때 나와 있어요. 이중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 바로 안 준다.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예요. 달러를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쓰면 100만 불 그대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100만 불이 가면 일본도 살고 한국도 살고 그렇게 일거양득의 그런 식으로 원조를 해줬다는 거. 이승만이 화가 엄청 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 복구를 한 것은 결정타가 어디였냐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행정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대의적인 정책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한미 동맹을 해야만 한다고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너희들한테 이런 이득이 생겨라고 미 국무성을 설득해서 맺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미국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한미 동맹을 하면 너희들한테는 이런 이득이 있어. 봐라. 지도를 놓고 봐라. 전부 다 바다다. 육지가 있는 대륙 진입로는 어디냐? 대한민국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다 군대 파견하고 한미동맹 맺어야 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아이젠허가 그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승만을 아주 나쁘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공산주의자만큼 나를 괴롭혔던 자. 이렇게 이승만을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발제하시는 우리 플로아에 계신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교수님께서는 그 건국 과정에서 촉발된 분단의 현 상황이 다시 건국 이전에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이것이 실현된다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뭐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건 그건 아니지만 쭉 연구를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예. 제가요 사실 정말로 저한테는 아주 정말 제가 꼭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통일 북한인권 증진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는 안가가 어딘가 했더니 삼청동 안가가 다른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 남북 회담 부부 있잖아요. 거기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유 내가 이런 데도 가서 회의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지금 북한이 말입니다.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nervous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좌불안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함행한 김여정 함행법, 다시 말하면 그 김여정 함행법이 뭐냐면 북한으로 제발 전단 같은 거 날리지 마라 말이야. 달러 집어넣지 말고 USB 집어넣지 말고 제발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라.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들이 그냥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게 20년 여름에 김여정이가 함행을 했는데 12월 달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자마자 북한에서도 동시 패스로 자기들끼리 만든 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남쪽으로 갔다가 온 사람들 처벌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형사법하고 다른 게 득결 처분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김정은이가 현재 그만큼 좌불안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어떤 조금만한 촉발 요인이 있다면 저게 터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선생님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 얼마 못 가리라고 봐요. 인간 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평양문화보호법이라 있어요. 평양문화보호법 뭐예요? 오빠 남쪽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빠라고 말하면 뭐예요? 뭐라더라? 그것도 감옥 가요. 그 다음에 청년 보장법, 청년 교양 보장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난삽하게 껴안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보는 영화에서 보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로봇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휴대폰이 몇 개가 보급된지 아십니까? 500만 대에 500만 대 현재. 아마 지금 더 될 줄 몰라요. 물론 국제적 인터넷은 안 되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착착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용서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남쪽의 젊은이들이나 북한의 젊은이들이나 자유를 하게 돼 있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자유롭게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체제 오래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